안녕하세요.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무고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흔히들 무고죄 많이 말씀하시니까 다들 알고는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성립 여건과 어떤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는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꾸며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A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B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라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A가 B로부터 실제로 감금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가 없는 사실을 지원해서 B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 신고 기관에 도달하는 순간 성립합니다. 신고 후에 고소장을 돌려받았거나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사실이 실제의 사실과 다르기만 하면 모두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고죄의 핵심은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그 믿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신고하고 보자 라면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었다면 그 고소는 결국 상대방을 무고한 것이 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기 방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모든 허위 진술이 모두 무고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 중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관계를 다소 잘못 전달한 정도에 그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이나 왜곡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정도로 충분한 정도의 허위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신고된 내용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고죄와 위증죄가 서로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허위 진술과 관련되어 있어서 동일한 점은 있지만 그 법적 성격과 적용되는 상황은 다릅니다. 먼저 위증죄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허위로 진술한 것이 다른 사람이 실제로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위증죄입니다. 반면에 무고죄는 신고자와 신고 대상이 존재합니다. 즉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하는 범죄로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신고 대상은 공무소나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를 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반면에 위증죄는 증인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매년 무고죄 발생 건수가 4,000에서 5,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고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처벌마저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여부 그리고 고의로 신고한 점 등을 밝혀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필요해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명예와 인생 그리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단순히 분노나 감정만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지인 간의 금전거래 분쟁, 직장 내 갈등처럼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고소해서는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고소로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